국민연금 받고 계십니까? 빠르면 55세, 늦어도 65세 이후가 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칠순고지에 올라설 즈음이 되면 연금 생활도 익숙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넉넉한 연금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연금 소득에 맞게 생활하는 법을 알게 되죠. 신체적으로는 컨디션도 나쁜 편이 아닌 만큼 웬만한 산행도 거뜬할 만큼 건강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순고지를 밟고 나면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질병 쓰나미가 걱정되니까요. 그중에서도 간병을 요하는 질병이나 중증 위험이 들어오면 생각조차 두려운 간병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해서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칠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 간병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칠순고지를 밟고 나면 능동적이기보다는 점차 수동적인 사회적 약자로 옮겨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나이 앞자리에 칠자가 들어가는 순간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틀린 지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 요코테 쇼타가 지었던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제시했는데 가볍게 흘려버리기엔 너무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는 위험들이기 때문에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60세가 되면 연봉은 반으로 줄어들고 일은 사원급으로 격하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66세가 되면 암 선고를 받고 70세가 되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평생 모아두었던 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77세가 되면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주택을 급매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상태인 만큼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의료비라도 보태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그리고 82세가 되면 치매가 나타나고 90세엔 제대로 걸을 수 없다 보니까 시설에 입소하는 수순을 밟는 게 일본 고령자의 현실이라고 적었어요. 요약하면 70세 이후부터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사망할 때까지 약 10%의 고령자만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지낸다고 하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노년기에 투병을 각오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칠순고지를 밟은 그 이후에 의료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70대 이상 노인이 많은 일본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민 한 사람당 생애 의료비가 한화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 절반이 70세 이후에 지출된다고 하니까 돈 없는 노후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건강보험 진료비와 통계청의 생명표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병원비로 남성은 약 7,030만 원, 여성은 9,09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65세 이후 의료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70대 후반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접어드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골절로 입원하는 게 일반적이죠. 금방 태어날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낙상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혼자 생활하는 것도 버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둘이고 자녀들도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일 텐데 부모를 돌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돌봄시설로 입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70대 중반 이후에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돌봄 상황은 오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몰아넣는 시발점이라고 보아도 틀린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가족들이 무리해서라도 부모 돌봄을 자청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한순간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게 정확하죠.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돌봄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순간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용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부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충격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돌봄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생활비를 절약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일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외부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하루 평균 15만 원에 한 달로 합산하면 400에서 45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수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적자의 늪에 빠진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70대 이후에 발생할 확률이 높은 간병 비용은 은퇴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얼마의 은퇴 자산을 준비했든 빠른 속도로 갉아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족에게 돈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죽고 싶은 날 떠나면 좋겠다. 오래 살고 싶지만 애들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 물론 고령 어르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고 싶겠어요? 부지불식간에 간병 위험이 발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겠죠. 사실상 우리 모두는 간병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로 볼 때 간병 위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병 후폭풍을 피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전용수 교수는 간병과 관련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간병 이슈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데 직접 간접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직접 닥쳐야 실감한다면서 지금은 간병 악재가 잠재되어 있지만 조만간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17.3%입니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3%로 18.9%인 미국을 제칠 것이고 2045년에는 37%로 세계 1위인 일본을 추월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일본에서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는 하타나카 마사코 씨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70대가 되면 자녀들과 함께 간병 상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병은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죽는 그날까지 간병 상태로 생활해야 하고 상응하는 정신적, 경제적 압박을 견뎌야 하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퇴 전문가들은 건강할 때 비용에 맞는 요양시설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아놓아야 한다고 전하죠.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치매에 걸리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말한답니다. 아무래도 지방은 도심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적을 테니까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팔고 있는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이죠. 간병 관련 상품이 아주 본물 터지듯 출시되는 것도 그만큼 간병 위험이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를 상품으로 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병 비용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경제적인 압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살인하는 간병 살인, 배우자를 살인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신도 따라가기 위해서 자살하는 간병 자살, 연로하신 부모님 간병 비용 해결하느라고 그동안 모아뒀던 결혼 자금으로 치료비를 쓴 탓에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간병 독신은 빗댄 그 말이 바로 간병 지옥의 삶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잘 아시죠? 간병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선사합니다. 저도 어머니 간병하느라 약 18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과 심장 판막증으로 어머님 인생의 3분의 1을 투병으로 보내시는 걸 보면서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봐서 잘 압니다.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 구성원은 정신적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각오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빠진다면 자녀들의 고민이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간병과 관련해서 3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첫째,
집에서 모시면서 간병할 건지 간병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할 것인지 간병인을 통해서 간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셋째, 어떤 형태의 간병을 하든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간병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파도 아파야 하지만 간병이 필요할 만큼 아프면 인생 말년이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두뇌를 써야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제발 TV는 멀리하고 책 읽기를 일상화합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갑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키웁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과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늙음을 늦추고 건강도 지키면서 병원 가야 할 일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